가장 파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만 몰랐지? 너 빼고 다 샀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라이브 때 첫 공개한 우리 둘째 보소미이고요. 보솜보솜하죠? 너무 작아요. 보소미는 왜 보소미 어디다 오줌 쌌어? 우리 보솜이 쉬어있나봐요. 잠깐만요. 비위가 축축해가지고 봤더니 시야를 한 거예요. 하여튼 어디다가 지리긴 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상세 페이지 만드는 법을 할 건데 초보가 만든 상세 페이지에서 전문가의 냄새를 풍기는 10분 비법. 같은 제품이라도 상세 페이지만 잘 만들면 3명을 결제시킬 거를 30명을 구매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초보라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나 포토샵을 못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스스로 못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 포토샵 못해도 전문가가 만든 것 같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상세 페이지를 제가 만드는 과정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고요. 포토샵을 전혀 못해도 포토샵을 한 것처럼 트렌디하고 예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툴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미리 캔버스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바로 강의 들어갈게요. 첫 번째, 전체적인 구성은 두 갈식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국어 시간에 두 갈식, 미갈식 이런 거 배웠잖아요. 결론이 맨 앞에 오면 두 갈식, 결론이 맨 뒤에 오면 미갈식이잖아요. 상세 페이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맨 위에 배치하는 것을 두 갈식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상세 페이지를 엄청 공을 들여서 만들었고 스크롤을 내려서 다 읽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1시간 30초 이 정도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고객들이 내가 만든 상세 페이지에 와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머물까요? 제 생각에는 한 매출 10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에서 뛰어난 디자이너가 엄청 공들여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도 평균적으로 머무는 시간은 30초를 넘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30초를 안 넘긴다는 것은 3분의 1도 안 보고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30초도 안 보고 구매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초보인 여러분들이 만든 상세 페이지는 과연 몇 초나 머무를까요? 제 생각인데 아마 10초를 넘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고객들이 빠르게 흥미를 잃고 다른 상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각이 나오죠. 한번 들어오면 그래도 대부분은 10초는 본다는 얘기니까 10초 동안 사로잡을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10초라고 하면 모바일 기준으로 한 손가락을 2-3번 정도 스크롤하고 사진 좀 자세히 보고 글 조금 보고 이런 정도일 거라서 우리가 엄청 유명한 브랜드가 아닌 이상 2-3번 스크롤하는 동안 구매를 결정시키기는 매우 어렵겠죠. 이 2-3번을 볼 때 밑으로 4-5번 정도 더 스크롤할 동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나와야 될 내용은 잘 팔렸다, 잘 팔린다 이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가장 파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만 몰랐지? 너 빼고 다 샀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무 팔렸고 지금도 잘 팔린다 라는 사실을 이미지로 보여주면 됩니다. 위탁이나 사입인데 이미 판매가 되었던 제품인 경우는 더 유리하겠죠. 다른 곳에서 이미 많이 판매된 데이터를 언급해도 좋습니다. 본인 샵에서 리뷰가 그만큼 막 5만 건, 10만 건 이렇게 쌓여있지 않으면 고객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사실 이제 공인된 제품이고 여기서 사면 더 저렴하고 혜택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혜택도 걸고 언급해야겠죠. 고객 입장에서 나라는 셀러는 좀 작고 초보 같고 그렇긴 한데 제품 자체는 굉장히 공신력 있고 믿을만 하니까 기왕이면 더 싼 데서 더 혜택 많이 주는 데서 사고 싶잖아요. 이렇게 일단 많이 팔렸다, 업계 1등이다 이런 내용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많이 샀다고? 뭔데? 이렇게 좀 마음을 끌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런 내용을 처음에 언급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고양이 해먹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미리 캔버스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 툴이라고 뜨죠. 바로 시작하기 눌러주시고 템플릿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세 페이지, 유튜브, 카드뉴스, 명함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거니까 상세 페이지를 클릭해 볼게요. 템플릿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고양이 해먹을 할 거니까 귀엽고 발랄한 느낌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클릭해서 조금 기다리면 템플릿이 바로 덮어 씌워졌죠. 그냥 사진이랑 글만 바꾸면 되는 형식이에요. 이 정도면 포토샵을 못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못 만든다라는 말은 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어서 또 다음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상세 페이지에 적용하는 걸 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제품의 가치를 보여주는 건데, 익숙한 제품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익숙한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평소에 고객이 그 제품을 쓰면서 많이 느꼈을 것 같은 문제의식을 터치해야 돼요. 물티슈의 상세 페이지인데, 물티슈로 코를 풀면 코가 너무 헐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난다, 이런 문제가 많다면 우리 물티슈는 민감한 피부에도 끄덕없는 무독성, 순한 성분만 들어있어서 코가 헐거나 트러블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맨 처음에 해주는 거죠. 물티슈를 이미 전 국민이 잘 쓰고 있는데, 물티슈는 뭐 이런 기능이고 티슈에 물 묻히는 것보다 훨씬 좋고, 이런 얘기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해야 돼요. 요즘 세상에 새롭게 나오는 것들은 진짜로 꼭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일상에 조금 더 편안함을 주는, 불편함을 줄여주는 것들에 가깝거든요. 진짜로 너무 필요한 건 이미 여러분이 집에 다 갖고 있고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되게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제 익숙하지 않은 제품은 이 제품으로 인해서 현재 나의 불편한 생활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이 점이 좀 불편하셨죠? 라는 식으로 공감대를 자극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익숙한 제품이든 익숙하지 않은 제품이든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지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농장 직영 스토어에서 고구마를 주문하는데 그냥 뭐 땡땡 농장 김개똥 농부가 수확한 고구마라고 글로만 써있는 것보다 실제 김개똥 농부님이 밭에서 고구마 한 줄기 들고 활짝 울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 이게 여러분 마음에 훨씬 이렇게 딱 꽂히잖아요. 와닿잖아요. 설득하려고 하는 바는 어차피 똑같아요. 텍스트로 쓰나 이미지로 쓰나. 하지만 가슴에 깊게 꽂히는 정도가 다르고 이게 이제 구매 결정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크리티컬하거든요. 나는 판매자로서 이 제품에 대한 스터디를 완벽하게 했어.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이미 이 제품의 장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걸 또 머리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좋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걸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가슴에 확 꽂혀가지고 구매 욕구를 일으켜야 되는데 구매 욕구를 일으키려면 이미지가 최고라는 거죠. 네, 저는 아까 불러온 페이지에 사진들 이제 미리 찍어놓은 것들을 불러왔는데요. 집에서 그냥 아이폰으로 찍은 거예요. 우리 고양이들이랑. 이렇게만 찍으셔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니까 원래 이제 고양이 부뚜막 해먹을 아무 생각 없이 썼다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이 팔렸다. 특히 이제 새로운 제품이니까 사람들이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 라고 하면 호기심이 갈 수 있잖아요. 5차 리오더 완판, 6차 리오더를 판매 중이다, 이렇게 워딩을 써봤고 제품을 볼 수 있는 사진을 하나 넣었어요. 고양이가 귀여우니까 고양이 사진을 더 보려고 내릴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도 역시 많이 팔렸다라는 내용을 조금 더 보강을 해볼게요. 5차 리오더라고 하니까 어림잡아서 5,000명 고객의 선택, 글을 너무 길게 쓰면 안 읽고 이제 어차피 스크롤 하기 때문에 정말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 짧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에는 이 제품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우려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넣어볼게요. 10kg 정도의 뚱냥이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하중을 잘 견디고, 아래 이제 천 소재가 찢어질 수 있는 소재가 아닌 캔버스 소재라고 해서 내구성이 좋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이 물건 자체가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 이 점을 강조해 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경쟁 제품보다 낫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경쟁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만족 후기와 불만족 후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만족 후기에 자주 나오는 내용을 이 제품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불만족 후기를 읽고 고객들이 불만족하는 부분이 내가 파는 제품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반드시 그 부분을 강조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해결을 못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을 미리 써둔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들도 어차피 이걸 해결 못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더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 라고 느끼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고양이 해먹이 캣타워보다 낫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써볼게요. 사실 캣타워가 완전한 경쟁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양이한테 어떤 높이 올라갈 만한 가구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캣타워를 살지 해먹을 살지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캣타워보다 고양이 해먹이 왜 좋은지를 한번 써봤는데, 캣타워는 높이가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좀 조절이 안 되는데 이 해먹은 유리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붙일 수 있으니까 높이 붙였을 때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애기가 좀 점프력이 낮으면 낮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넷째, 상세 페이지 사진 찍는 법. 일단 형식은 정사각형을 추천을 드리는데 모바일이나 PC에서 둘 다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타입이나 위탁 판매를 하면 보통 썸네일이나 이미지를 공급사에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 이미지가 똑같다면 소비자가 이제 검색했을 때 얘네가 파는 제품이랑 얘네가 파는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네 라고 인식을 해서 결국 가격 비교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는 매출과 이익을 높이고 싶으니까 가격 비교를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출 컷을 제공하면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겠다, 이거 저렇게 쓸 수 있겠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한 50이었다면 이 연출 컷 때문에 70, 80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예 사진을 좀 제대로 찍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연광 스튜디오라고 있거든요. 카메라나 전문 포토그래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폰 하나 들고 시간당 2만 원 하는 자연광 스튜디오 2시간 딱 빌려서 아이폰으로 이렇게 쓱쓱 찍으시면 됩니다. 요즘 아이폰은 정말 사진이 예쁘게 나와서 웬만한 전문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훨씬 잘 먹혀요. 저도 실제로 자연광 스튜디오에서 몇백만 원 주고 찍은 적이 많은데 그 모델 사진에 광고를 태워봤고 또 이제 모델이 촬영할 때 제가 그냥 아이폰으로 옷 입고 움직이는 거 영상으로 찍어서 그것도 광고를 태워봤는데 실제 광고 효율은 아이폰으로 찍은 것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게 한두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매번 그랬어요. 사진에 부담 너무 갖지 마시고 2시간 4만 원만 투자를 해서 정말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은 한번 직접 찍어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다섯 번째, 상세 페이지에서 CS 양을 줄이는 방법. 상품의 이제 원재료나 기능이나 상품의 원재료, 기능, 스펙, 사이즈 스펙 등 고객이 궁금해할 수 있는 제품 사양을 상세 페이지 하단에 모두 기입해주세요. 그리고 제품을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예상 문제점도 미리 언급을 하면 좋은데 식품의 경우에는 알러지 유발 물질, 유통기한이 짧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다 이런 내용들을 명시해주시면 좋고 의류 같은 경우에 신축성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사이즈를 줄자로 재서 허리 얼마, 허벅지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줄자 없이 모바일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구매 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이즈를 해놓으면 구매 결정이 잘 안 이루어져요. 왜냐면은 이거 사이즈 잘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줄자 가지고 재볼까 하다가 그냥 다시 내 제품 보러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 빠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천 사이즈를 표기해요. 주의할 점은 사람마다 허리나 골반, 엉덩이 이런 체형들이 다르기 때문에 추천 사이즈가 꼭 맞진 않아요. 근데 추천 사이즈대로 샀다가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무선 교환을 원한다. 이런 경우에 CS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천 사이즈대로 구매해서 사이즈가 만약에 실측 사이즈와 다를 경우 무상 반품이나 교환이 어렵다 이런 내용을 명시해 주시면 좋겠죠. 사실 사람들이 열심히 읽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미리 표기해 주면 이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생기는 교환이나 반품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구매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으니까 보통 상세 페이지 맨 하단에 위치를 시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위에 상세 페이지들과 통일감이 있는 디자인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훨씬 신뢰감도 있고 가독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훨씬 간단합니다. 이게 실제로 텍스트를 쓰는 것보다 템플릿에서 이미 써야 될 항목들을 정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단축될 거예요. 이제 완성된 파일을 다운받아 볼게요. 제가 방금 만든 상세 페이지가 이미지로 합쳐지는 중이고 이걸 한번 열어보면 이게 길쭉한 상세 페이지가 하나의 파일로 왔어요. 몇 분 안 된 것 같은데 템플릿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가 있는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들을 풀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지켜도 상세 페이지로 상위 10%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만 차별화해도 내가 위탁 판매를 하거나 사입 판매를 해서 경쟁력이 없다라고 해도 충분히 가격 경쟁하지 않고 상세 페이지에서 바로 구매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보소마 인사해? 인사? 보소미 인사? 안녕. 대신에 이제 나 너무 귀여워. 진짜 애교가 많아. 애기? 애기? 만져달라고?